2030들이 2023년에 이 대출이자 부담을 감당 못하고 83,000명이 집을 처분했답니다. 근데 그 83,000명은 조상에게 감사해야 될 겁니다. 왜냐?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일정 부분 손해를 봤을 것이고 대출이자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꽤 다행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집을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뭐 제 팔자인 거죠.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사도 파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들을 맞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83,000명이 2023년에 2030들이 집을 팔았다라는 것, 그건 분명히 그들 개인들에게는 다행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사람들 누군가가 집을 샀을 텐데 산 사람들은 꽤 아마 곤욕스러운 처지에 내몰릴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2024년에 지금 집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제 심각한 거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만만하게 생각하고 우습게 빚을 내고 집을 샀다라고 하면 앞으로 수십 년간 지옥 같은 삶을 견뎌야 되니까요. 요새는 고등학교 3학년들 수능 끝나고 난 이후에 알바를 하고 싶은데 알바 일자리도 이제 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 정도로 일자리가 없는 거죠. 알바 자리도 없고 진짜 일할 자리도 없고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은 내보내려고 혈안이고, 그게 지금의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더 우려스럽고 더 염려스러운 상황들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좀 더 심상치 않다라는 것, 좀 더 우려스럽다라는 걸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23년에 2030들이 83,000명의 집을 팔았다라는 것, 그 사실로만 봤을 때는 영끌족들이 되게 감당이 안 돼서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에게는 그 무리한 감당을 이제 떨어낼 수 있어서 참 다행인 거고, 그 다음 사람들이 비싼 가격에 또 안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 사람들이 또 펀지 사기처럼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놈의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패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몰락의 길로 끌고 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답답하기도 하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당분간은 한 4, 5년간은 부동산 관련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고 관심도 안 가질 것 같습니다. 그저 그러려니 하며 그냥 잊어버릴 것 같은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삶이 이 부동산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열리겠습니까? 가끔씩은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되게 미운 사람, 제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 그들이 부동산 연끌해가지고 한 15억, 20억씩 대출 받아라. 그렇게 비싸게 대출 받아서 30년, 40년 동안 빚 갚느라고 흐득이고 인생이 망가져버려라 라고 가끔씩 저주가 담긴 이 악담을 퍼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가 쳐내고 싶은 경쟁자가 있으면 대단하시다고, 능력자라고 꼬드겨서 사업하게 만들라고, 코인하게 만들고 부동산 투자하게 만들고 부동산 투기하게 만들고 주식 투기하게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몰락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살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겠습니까? 좀 더 마음 단단히 먹고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독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지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삶이 꽤나 어렵고 막막하고 겁납니다. 그래서 맞서서 싸우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더욱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좀 더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해져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아래로 내려가고 더 모멸차고 더 비참하고 더 서러운 것들을 견디고 감내할 줄 알아야겠죠. 그런 것들을 견디고 감내할 때 나의 에너지가 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겁나고 많이 서럽죠.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가장이다. 외벌이 가장이고 내가 나 자신과 가족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좀 더 강해집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까지 온 것 같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러하게 이제 전진할 생각이죠. 그렇게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괜찮을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내 삶을 잘 좀 추스리며 나아갈 생각입니다. 때로는 지금보다 나중에 삶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요. 나에게 더 분역스러운 일도 생길 수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작정입니다. 좀 더 강하게 살아갈 작정이죠. 그렇게 마음 굳게 먹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지금 지내려 하는 거고요. 누가 뭐라 해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의 의지, 나 자신의 마음, 나의 각오, 이런 것들을 절대로 놔버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좀 더 단단해질 생각이고 좀 더 강해질 겁니다. 그 어느 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나의 뚝심, 나의 멀리 갈 수 있는 이 인내심이 나를 지켜주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거, 때로는 눈물겹고 서럽고 낙심하고 내동댕이 쳐져서 더 피눈물을 흘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냉정을 찾고 차분히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 자신에게 묻는 중이죠. 지금은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연끌족들이 83,000명이 팔고 나왔다. 그들에게는 행운인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무리하게 또 빚을 내서 사는 사람들은 지옥인 거고요. 앞으로 부동산 신화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으로 펌프질해서 사람들 영업을 넘어서서 현혹시켜서 팔아먹는 영업할인 놈들, 뭐 앞광고 뒷광고하는 유튜브 놈들, 부동산 전문가라고 떠들어대는 교수 놈들, 그놈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절벽으로 끌고 간 것 같습니다. 함부로 빚지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말자, 분수에 맡기금 살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착실하게 살아가야 우리가 삶을 지켜낸다라는 겁니다. 좀 더 마음을 굳게 먹고 각오하고 안전하게 살겠다라고 다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그래야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지금 사는 게 힘들죠. 좀 막막하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많이 두렵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이 느낌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소중한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더 처참한 일들을 겪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마음, 이 각오를 좀 잘 좀 버텨야 되는 거죠. 그 어떤 일이 생겨도,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그래도 감내하고 견디고 극복하겠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맞서 싸워서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의 것을 지켜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각오와 다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함부로 빚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해봅니다. 이상입니다.